네,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인 한말고생입니다. 부부 셀프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요, 가족 간의 관계든 배우자의 관계든 타자와의 관계든 인간관계 해나갈 때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죠. 근데 감정을 잘 못 다스리게 되면 화, 짜증, 분노, 네, 이런 거 습관적으로 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관계도 틀어지고요, 자신도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 짜증, 분노, 네,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을지, 네, 이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 짜증, 분노를 이 말 한마디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런 거에 관한 영상을, 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화를 반복적으로 내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다혈질이야. 화를 낼 때 그때뿐이야. 그때만 지나가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러면서요, 그런 자신이 쿨하다, 뒤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 물론 화를 낸 사람은 뒤끝이 없죠. 왜냐하면 화를 풀었으니까요. 나하고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뒤끝이 있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뒤끝이 없죠. 왜냐하면 화가 나갔거든요. 그런데요, 화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 가족도 뒤끝이 없을까요? 불행히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화에는 뒤끝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된다는 뒤끝, 자존감이 왜소해지는 뒤끝, 이런 게 있습니다. 화내는 당신을 멀리하는 뒤끝, 무은 감정이 쌓이면 언젠가 되갚아주겠다, 네, 이런 뒤끝이 생기는 겁니다. 이혼을 꿈꾸거나 은퇴 후 언젠가 되갚아주겠다 하는 안갚음의 뒤끝도 있어요.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막내 대학 갈 때까지만 같이 살겠어, 네, 이런 뒤끝 장렬, 네, 이런 내담객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되는 화, 분노, 짜증, 폭언, 네, 이런데 깜짝깜짝 놀라는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배우자를 대하거나 화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리감을 갖는 거죠. 지독한 뒤끝입니다. 자신이 배려받지 못한다는 뒤끝, 부부간이면 잠자를 거부하는 뒤끝, 네, 이래도요, 많은 이들이 나는 그때뿐이야, 난 다혈질이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네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를 습관적으로, 화, 분노, 짜증을 습관적으로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무엇인가 분노의 씨앗이 억압이나 전치의 형태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의 억압은 그 사람에게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요, 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자신의 결핍을 보상하고 자신의 욕구를 미리 알아서 말이나 행동을 해줘야 된다 하는,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낮은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요, 타인에게 열려있는 넉넉하고 고요한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을 고유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틀 안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신이 그런 어떤 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만나고 있는 대상이 그 틀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이래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이런 틀이 있는 거라고요. 여자는 이래야 되잖아, 남자는 이래야 되잖아, 며느리는 이래야 되잖아, 이런 틀이 있는 겁니다. 아내는 이래야 되잖아, 남편은 이래야 되잖아, 학생은 이래야 되잖아, 네,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틀로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매사에 자신이 옳고 다른 가족들은, 배우자는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끝없이 주장하는 거네요. 그리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화, 짜증, 분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배우자나 자녀 등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타자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탓하고 조언하고 조정합니다. 심한 경우 폭언을 사용하기도 해요. 짜증, 분노, 화, 네, 이런 건 달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경쟁적으로 대합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군으로 여기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마땅하지 않게 여깁니다. 아내가 만약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이렇게 행복하게 아주 밝게 지내는 것 견디지 못해요. 그 쓸데없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 좀 한다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요, 아유 뭘 저렇게 잘난 체를 해? 그 꼴을 못 봅니다. 본인의 생각이라는 자기 틀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화, 짜증, 분노가 솟는 겁니다. 이렇게 화, 짜증, 분노는 나와 배우자, 가족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요, 친밀감을 없앱니다. 화를 낸 자신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혹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력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 짜증, 분노를 내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 화나 짜증 이런 거를 내고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화나 분노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나 짜증,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요, 화, 짜증, 분노는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에 관한 자기 틀의 해석에서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의 틀의 견고함을 인정하고 그 틀을 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도달했네요. 그럼 어떻게 자기만의 틀을 열고 화,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키워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화를 안 내게 하는 단 한마디의 말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언어로요, 내면의 언어입니다. 입 바깥으로 내는 것도 좋지만 내면에 이런 언어를 하나 가지고 계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언어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언어예요. 이 문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문장은 내 틀을 놓아주고 내 앞에 있는 대상 혹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대하는 내적 언어예요. 네. 우리가 이런 내적 언어를 갖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화, 짜증, 분노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는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수용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인격을 가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언어예요. 배우자나 가족 혹은 타자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나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의 독특한 생존 방식으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우리 부부의 삶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존재감이고 생명감을 가진 이들이 타인과 자기 욕구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화, 짜증,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이 한마디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의 내면의 무의식은 문자, 언어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락강, 자크락강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문자, 언어, 텍스트를
네, 수용하는, 그리고 그걸 변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네, 화, 짜증,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